네, 주민사 대문의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아이고 제가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정말 이게 앞에 되게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엄령 정국 관련돼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죄송한 점은 아마 유튜브로는 뭐 빠르게 접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아마 녹화를 하고 있고 녹음을 하는 시점이 지금 금요일인지라 금요일 저녁이면은 바로 그냥 풀 버전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로는 월요일 날 원래 이제 녹음을 우리가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로는 아마 금요일 날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토요일 날 탄핵 투표라고 해야 되나? 탄핵 관련된 지금 투표를 오늘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네. 그죠. 지금 이제 뉴스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빨리 해볼 수도 있다. 네, 오늘 해버릴 수도 있고. 원래 지금 예고했던 거는 7일 토요일 날 19시. 그러니까 네. 거기 그때 김건희 특검과 같이 해서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라디오로 월요일 날 들으신 분들은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도 결과를 다 또 보시고 네, 알고 또 더 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예,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게 상황인지라 일단 유튜브로는 먼저 빨리 내보내는 것으로 하고요. 자, 12월 3일 10시 30분 뭐 하고 있었고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확히 10시 23분 아닌가요? 어쨌든 몰라, 뭐 10시 30분이라고 지금 왕왕왕도 나오던데 네. 12월 14일 날 서대문 노동인권문화제를 오후에 하려고 그래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예, 일단 라디오를 들어도 괜찮은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네. 12월 14일 토요일 날 몇 시부터 합니까? 오후 2시인가 그런데 네. 그건 뭐 나중에 네, 정확하게 오후에. 예. 네. 하는데 이제 그때 뭐 어떻게 행사를 치를 것이냐 네. 관련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이제 10시에 한 23분? 뭐 이때쯤에 이제 방송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자기는 계엄을 해야 되고 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방송을 보신 거예요? 아니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어. 누가 그 TV 틀어놓으신 거 보고 어. 오오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또 술 드시다가 뭘 갑자기 TV 보고 저러시나 이러는데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이 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느낌.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더 차후에 얘기하고 저는 그때 뭐 했냐면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9월 달 초부터 그 계엄령이 될 거라고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김병주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들 등등등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보통 뭐 조선일보 뭐 요건 여타의 뭐 여수의 무수한 평론가들처럼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음모론을 민주당이 펴고 있어서 민주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심지어는 신원식 지금 뭐 안보 비서관인가? 안보실장. 이제 안보실장이고요. 국방부 장관 하다가 네. 가신 분은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한테 그랬어요. 계엄령 그 얘기하는 건 괴담이다. 그러니까. 괴담 수준이라고 하면서 왜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괴롭히냐고까지 했어요. 조선일보도 괴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영현 국방장관은 그럴 일이 없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자기는 건의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군인 병사들이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뭐 저 사과드리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 그 김민석 의원이나 그런 김병주 의원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이제 음모론을 민주당이 펴고 있다라고 얘기를 방송에서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시사 관련돼서 입번긋 하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망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맞아요. 얘기했던 거라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10시 그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사는 사람이 계엄령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뭔 계엄령 뭐 또 계엄령 관련된 음모론 뭐 그럴듯한 음모론 유튜브를 보시는 이분도 유튜브 그만 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뚝 거기 있길래 딱 보는데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딱 선포하는 걸 보면서 그랬던 상황. 근데 이제 내용도 보면은 내용도 너무 올드해. 난 내용 보면서도 반국가 세력을 뭐 처단하니 어쩌니 뭐. 그쵸. 일단은 그거 좀 이따 내용을 조금 더 이따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보고 어쨌든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빨리 국회를 가야겠다.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는
뭐 국회가 해산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뭐 해제할 수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걸까지 여력이 없죠. 우선은 우리의 지금 보루는 국회다. 그리고 이제 국회를 가서 시민들이 모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올 거다 생각하고 간 거죠. 되게 빨리 돌았어요. 뭐냐면은 그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가 하면 해제가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진짜 금방 돌았습니다. 진짜.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들이 뭘 한 것 같아요. 아니 사전에 해놨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그쪽에 좀 이제 많이 빠지셨던 분들은 이제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딱 빨리 퍼졌다는 금세 생각이고. 퍼졌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는 욕을 먹었을 수 있더라도 아니,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성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예비군 훈련처럼 이제 뭐 수칙 같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거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국회를 갔죠. 네. 갔더니 이제 막 경찰이 에워싸여 있고 거기에 이제 막 보좌관들 들어간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시민들 이제 점점 모이고 우리도 이제 막 그 SNS로 오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진행했던 성주영 진행자도 국회 갔는데 끝까지 못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못 들어간다고 제가 걱정돼서 전화 한번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막 뭐 밀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담도 넘어가시고 담 넘어가신 분도 계세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헬기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뭐 특전사 왔다. 그리고 이제 들어왔다. 거기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원식 의장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그날이 그 다음 날이 또 정기국회 날이라서 지방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다 올라와 있고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요 주변에 이제 계시고 심지어 뭐 회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의도에서 회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술 먹다가 이렇게 그러면 훅 오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가 후다닥 이제 모여가지고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국회 경비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는 이 존재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국회 경비대면 국회를 보호하고 의장을 사실은 보호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를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분들은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데요. 파견된 사람인가요? 파견됐어도 근데 저는 이게 국회의장의 이 명령이 더 먼저 된다고 보는데 약간 이게 되게 애매해요.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사무국 직원들이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 않은 게 약간 딱 무자르듯이 약간 사법부하고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렇게 개념은 이제 할 게 아니라 아예 국회에 뭐 국회 경비대 병력을 소속되게 하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장을 위임받은 국회 사무차장의 지휘하에 아예 딱 두게 하는 게 맞다.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할 때 아니 같이 맞서야죠. 국회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초유의 국회의장까지 담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다 잘 넘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어디서 그 들었는데 그 이재명 당대표는 라이브 하면서 왔는데 넘어갈 때 뭐 한 손으로 뭐 뛰어넘었다 뭐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거기까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걸 200만 명이가 봤다고 그러던데. 원래 그거 진짜 그 많아요. 구독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딱 뜨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또 이재명 당대표였잖아요.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넘어가서 또 가시는 동안에 잠깐 이게 멈췄었대요. 그러니까 그 동안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잡혔을까 봐서 또 어떻게 됐을까 뭐 걱정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올해 거의 지금 세계 그 뭐 퓰리처상인가 뭐 이런 거 다툴 때 트럼프 이렇게 총 맞았던 거 있잖아요. 파이트. 뭐 스트롱 아메리카 뭐 이거랑 거의 담 넘는 게 지금 경쟁을 할 정도 아닐까. 어쨌든 둘 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한 문제긴 한데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190명이 재석을 하고 190명이 전원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된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사실 151명만 찬성해도 이건 통과예요. 그렇죠. 제적 의원 과반수니까.
근데 300명의 과반수니까는 151. 예. 네. 근데 이제 190명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원래 192명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야당도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올려고나 하고 조금 이제 가까운 곳에서는 뭐 내려오려고 준비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당을 못한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안철수 의원도 이제 담을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끝나 있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이제 의지를 갖고 안 오려고 했던 분들도 있죠. 있죠. 국힘 같은 경우는 의총을 이제 당사에서 한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8명의 의원이 들어와서 전원 찬성.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까지가 1시 상황.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헌법으로 따지면은 바로 그냥 해제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해제 선포하고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선포와 그것과 상관없이 해제하는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행정부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 계신 분들도 그 소식을 듣고도 아직 해제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계엄 논의 그거 떠나서 아직 해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된다 막 했는데 뭐 4시인가? 그때 이제 해제 4시 반, 3시 반 이때 이제 뭐 발표가 나온 거죠. 4시 반이었나 보다. 그래서 뭐 6시간 뭐 이렇게 됐다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나 뭐 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도망가서 숨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도망가 숨을 생각은 별로 없어서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이제 전화했고 어디냐 괜찮냐 뭐 이러긴 했는데 그걸 떠나서 제일 먼저 드는 거는 와 진짜 이거는 탄핵을 부르는구나. 나도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그분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이어서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정책 자살이라고 그랬죠. 자살골은 만회할 수 있는데 그치. 자살은 만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와 역시 이렇게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충수를 둔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한수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굴욕적이겠지만 근데 자살로 이렇게 딱 종결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지금 헌법학자들 내지는 뭐 형법학자들은 지금 뭐 내란 미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내란 기수다. 그치. 내란 죄는 이미 성립돼 있다. 기수라는 거가 지금 뭐 보니까는 SBS의 그 보도를 보니까는 노태우 전두환 이 쿠데타 사건에서의 어떤 그런 이론을 쭉 그때 대법원 이제 전원합의체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었던 판례를 내용을 쭉 갖고 오니까 내란 기수 맞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많은 헌법학자들도 하는 얘기지만 헌법에도 없는 내용을 계엄 포고령에 담은 거예요. 즉 국회와 지방의회를 그렇죠. 봉쇄한다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지금 입법기관, 헌법기관을 그러니까. 기능을 이제 마비하게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더구나 또 이제 선관위라고 하는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에요. 그죠. 선관위 세 군데 다 가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장악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 이게 폭동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권한 없는 계엄이잖아요. 위헌적인 계엄에 지금 특전사가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성립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SBS가 그 판례 노태우 전두환 그때 그 쿠데타 관련된 그 판례 나왔었던 그 판결에 대법원 판결을 한 결과가 뭐냐면 단 1분이라도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거를 방해했다. 이거는 이 순간 내란 기수다. 폭동 기수다. 폭동인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네가 뭐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1분이라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이거 뭐 정보를 했다. 그 순간 기수는 되는 거다라고. 그래서 해석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여기에는 조금 이제 처벌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의견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전공이 법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 다만 근데 제 견해를 보자면은 내란의 이제 우두머리 수괴는 당연히 처벌되고, 그죠. 거기에 이제 부역한 사람들, 네. 조력자들 당연히 처벌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김영우 국방부 장관 이제 지금 사임 뭐 했으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자기가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제안할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 지금 제안했다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은 확실한 지금 이제 내란 이제 공모자. 그리고 국무회의 이게 재밌는 게 의결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심의라는 게 저는 이제 의결까지 이제 포함된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의결까지는 안 했어요. 경로를 하고 그냥 이건 내 말 따르러 끝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만 열었다는 걸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애매해요. 그렇죠. 이제 그 내에서의 찬성한 사람과 또 반대했던 사람들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 장,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조금 이제 그게 달랐다고 하지만 경찰청장도 국회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더라. 그렇지. 그래서 이분들도 당연히 여기는 포함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엄사령관, 거기 포고를 때렸으니까,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작전에 투입됐던 그 707 특전사 단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투입됐던 사람들도 내란 가담자예요. 방첩대 사령관도 지금 보니까는 그 성관이 거기 들어간 투입된 네, 방첩대에서 지휘를 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첩대 사령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 그렇죠. 여인영 사령관도 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오늘 시점에서의 지금 시점에서의 뉴스를 보면은 국방부 차관이 방첩사령관도 뭐 해임시키겠다 뭐 이런 뉴스는 나와요. 근데 이제 707 그분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뭐를 이제 좀 늦췄다 어쩌다 이런 말들은 나오는데, 그리고 돌아가면서 죄송하다고 뭐 인사했다는 뭐 약간 미담 같은 것처럼도 나오긴 하는데 아니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그치. 나중에 정상을 참작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치. 내란의 참여자예요. 그죠. 가담자예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5년 징역? 뭐 이 정도가 최소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정상 참작은 되겠죠. 모르고 했다라는 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북한에 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기 때문에 작전이 그렇게 가는 줄 알았다. 그렇지. 가서 보니까 국회더라. 뭐 약간 이렇게 된 거라서. 근데 가서 보니까 국회지만 그건 국회에서의 본인들의 그러면은 그걸 움직이지 않거나 했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 뭐 적극적인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에 사람이 막으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치를 하는 정도면은 저는 그것도 적극적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요인을 체포하려고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가담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 얘기를 하면은 그때 포고령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 네네네. 포고령. 그때 이제 그 포고령 아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정치. 아니, 포고령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담화문 선포문. 담화문. 잠깐 전화 말씀 듣고 담화문 얘기를 예. 그 잠시 전화 말씀 듣고 그다음에 담화문 얘기하죠.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네, 그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그러고 어떤 정치인은 미칭하기, 뭐 작자,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장 지금 법적인 정확한 명칭은 내란수계. 지금 근데 어쨌든 그날 사실 당일날 사람들이 그 밤 새벽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미쳤나봐 했어. 미쳤나봐가 저도 미쳤나봐 이거를 진짜 한 수십 번 한 것 같았죠. 아니 하다못해 이제 45년 전에 지금 말고 그 가장 그 가까운 비상계엄이 전두환이 했던 79년 12.12죠. 아니 그 다음에 80년 5월 5월 17일.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79년 12월 12일에 계엄령을 하고 수도권만 그렇죠. 서울 내지는 수도권만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국 5월 확대. 17일이 전국 확대.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 거는 그냥 애초부터 전국.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내용 아까 그 뭐야 그거 포고령 전에 그 뭐야 5월 17일날 그 8월 80년 5월 17일 계엄할 때도 네. 국민들한테는 북한 뭐 침략 뭐 이런 데 위협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것도 없잖아요. 아니 나는 간극이 너무 큰 거야. 뭐냐면은 들으면서 이게 약간 진짜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종북 무슨 뭐 세력 그쵸.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뭐 정확한 단어가 반국가 세력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근거가 뭐 예산을 4조 원 이렇게 해서 깎았다는 등. 예산 삭감하고 뭐 우리를 뭐 마약국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고 막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못하게 뭐 판사를 겁박하고 뭐,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탄핵 시도하고 있는 거지 탄핵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종북 무슨 세력 뭐 반국가 세력이 입법 독재.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너무 빈약하니까 이게 둘이 너무 동동동동 떠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산 얘기할 때 제일 웃겼던 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한 700조까지 된단 말입니다. 680조, 700조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년 예산이. 근데 민주당에서 깎은 예산이 4조 원 조금 넘어요. 4조 1천억. 그렇게 계산하면은 1%도 안 되는 예산이야. 그거 깎았다고 입법 독재에 뭐 못할 거 나라가 망하게 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그 말을 했어요. 바로 추경 들어와라. 합의하자 그리고 약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걸 기다리기 싫다는 그리고 거예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단독 그 예산안에 대해서 나는 처리를 유보하겠다. 그러면서 협상해라. 그러니까. 그 판을 계속 열어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닫힌 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비록 그분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니까 나 약간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들으면서 뭐냐면은 예를 들면 봐요. 이 양반 우리 윤석열 이 양반이 평소에 했었던 그거는 그거잖아. 불법이 아니면 다 되는 것처럼 활동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이태원 그 참사가 났는데 정책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나도 한참 전에 물러났던 사람을 뭐 불법 아니잖아. 정책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앉혀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고 더 심지어 이렇게 중중중 가서 뭐 방통위 2인 체계부터 해가지고 인권이 망가뜨렸지 뭐 저기 어딥니까 저기 가서 저기 망가뜨렸지.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실상은 본인이야.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우리가 했었던 뭐 관행이나 등등을 다 깨부시고 다 형해하고 약간 이랬던 사람이 본인인데 정작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냐고 예산 깎는 게 국회에서 예를 들면 예산 깎는 게 불법이고 탄핵하는 게 불법이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가 만약에 국가에 뭐가 국기 문란이 됐다고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다고 이러면서 계엄령을 거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양반은 되게 약간 염치가 없다.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야지 상대방이 자기한테 하는 건 안 되고 자기가 하는 거는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이제 오늘 조금 우리가 이제 경향돼서 웃자고 하는 거면은 그 MBC에서 했던 PD수첩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 당시에 네. 무슨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던 그걸 이제 딱 보여준 게 있어요. 뭐예요?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모의법정에서 재판장을 했다. 아 판사를 했다. 아, 그때 그 모의법정의 재판 내용이 뭐냐? 비상계엄을 때린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래서 내가 무기징역 때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강릉까지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고요 지금 나라가.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도 아니고 이건 뭐 코미디죠 코미디. 한판 코미디. 약간 그래가지고 네 내용 자체가 지금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이게 계엄령 꼴이야 막 이런 생각을 종종 혼자만 어디 뭐 박정희 시절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고령은 더 가관이었죠. 11시에 이제 포고령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미 그 전에 또 무슨 가짜뉴스 뭐가 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뭐 11시 이후부터는 뭐 나가면 안 된다는 정도로 말같지도 뭐 통금이 이제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또 돈다. 약간 그러니까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가려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포고령이라면서 11시에 이제 왔죠. 내용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만요, 진짜. 그러니까 우선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이제 뭐 봉쇄하고인가 그걸 하고 네.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네, 그리고 언론과 출판은 뭐 지지도한데 근데 그 순간부터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계엄령 관련해서는 아니 뭐 그런갑지 이러면서 이제 뭐 사전 검열 받아야 되고 집회 결사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갑질 그러면서 이제 아우 진짜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비상계엄 이상한데 하는데 언론과 출판은 계엄령 사령부의 이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서울공동체 라디오가 여기도 지금 언론인가 아닌가? 언론이에요 지금 이거 법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 이러면 우리도 내일 오는 거야? 약간 이게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남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 직원들이 다 그래가지고 밤을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도 지금 오는 건가? 방송국으로 계엄 그분들이 올 것인가 때문에 걱정돼서 사실은 CBS 같은 경우는 노조 차원에서 가서 출근을 해가지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런 순간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잠을 근데 적게 여기서 잤었거든요. 이제 지금 사람들이 경영돼 있어서 언론의 네. 역할에 대해서 지금 안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바로 국회로 가가지고 그 당시 언론은 이제 틀진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이 KBS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을 불러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고 맞아요. KBS하고만 따로 담화문 발표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KBS 뭐 보도본부장인가 이분이 지금 2시간 전에 알았다. 그랬으면서 당신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뭐 이렇게 전파 안 하고 이랬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타의 방송들이 이거를 속보식으로 해갖고 자막도 안 보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늦게 받았더라고요 지상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종편이 지상파보다 또 빨랐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지상파가 밀리는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죠 언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언론도 본인들이 부역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네. 이런 이제 우리가 맨날 옛날에 했던 말이 그런 거잖아요. 대학 다닐 때 우리가 뭐 서로 간에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럴 때는 만일 80년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해가 갈수록 아니 이렇게 IT가 발달하고 뭐 삐삐가 그때는 뭐 그랬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다들 휴대폰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얼추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재난 방송도 되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사실 공동체제까지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은 그때 공동체제까지는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야. 만약에 다 왔는데 우리만 안 오면 그럼 우리는 무슨 방송을 해야 되지가 이제 이게 야 이제 그때부터 약간 딜레마 같이 막 정말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나 막 이런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론이고 원래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상계엄 떨어지면 아 나한테까지 오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포고령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빡친 계층이 있어요. 의사들. 아우 처단한다잖아. 아니 처단도 그 단어도 웃기지만은 지금 전공의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공의는 나는 이제 사직을 사직한 하고 거야 사직. 사직하고 이제 전공의도 아니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민간인이에요. 근데 또 처단하겠대 안 돌아오면.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사직을 했는데 일을 하래. 노예야? 뭐야? 아니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말은 그거예요. 전쟁 시기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의사에. 당연하죠. 전쟁 시기여도 의사든 어디든 누구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 의사는 적에게 잡혀도 그치. 인도적으로 네. 따로 이제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전쟁은 이쪽도 다치고 저쪽도 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는 적군이더라도 인도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치. 근데 안 들어오면 처단하겠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진짜. 약간 보면서 그리고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딜레마 이렇게 괴리라고 해야 되나? 뭐 민주당 때문에 뭐 어쨌든 무슨 반국가 때문에 경제가 안 좋고 등등등 하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 지금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때려버리면은 경제가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했고. 근데 여기서의 이제 지금도 들으면 섬뜩섬뜩한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처단도 그렇지만은 담화문이었죠. 정확하게 그 명칭이. 그 발표할 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맞아, 했어요. 맞아. 일거에 척결하겠다. 일거에 척결이. 근데 반국가 세력에 재밌는 거는 한동훈도 들어갔어. 그렇죠. 일거에 척결에 한동훈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자기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 상황을 제대로 지금 못 읽고 있다가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딱 본인도 이 뉴스를 받아서는 지금 무슨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의 비상기업이냐 그렇지. 막아냈겠다 해갖고 소위 말하는 친한들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18명이 그래서 반대 해제 그걸 했죠. 그 윤석열 또 찾아갔어요. 추경 원내대표랑 가갖고 해제해야 된다고 해제시켰어. 근데 돌아와갖고는 탄핵한다고 하니까 또 탄핵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있다가 그 탄핵 반대 그 당론에 이제 된 거죠. 그 전에 근데 요청했던 거는 대통령 탈당해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해라. 뭐 이제 이런 거 뭐 세 가지인가 이제 걸었었죠. 이러고 이제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당론이 결정되니까 약간 동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회담을 했어요. 윤한 그 몇 명 뭐 해가지고 그때 근데 한동훈이 물어봤죠. 근데 왜 저를 체포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지금 정부에 더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야 그거는 잘못된 거지 어떻게 내가 너를 체포하겠어? 라고 하는 게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는 둘의 관계라고 보는데 아무리 그치. 싸워도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싸워도. 당대표잖아. 근데 딱 하는 말이 포고령 위반했겠지. 그러니까. 정치활동 하지 말했는데 형이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럴 수 있었어라고 하는 순간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둘이 끝났지 이제 그러면. 그래서 아니 당연히 너도 체포 대상 맞아.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방첩사령관 쪽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들어보니 실제로 했었던 그런 게 맞았다는 거. 진짜 나를 체포하려고 했던 게 맞구나. 반국가 세력 척결에 나도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좀 이렇게 뭐 움직임이나 뭐 등등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이 사실 또 이렇게 방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회 오네 안 오네 국회 오네 안 오네 막 이랬는데 그 내용까지 좀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오늘과 미래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주민서 대원입니다. 네, 자, 저는 아까 잠깐 짬을 내가지고 이발을 하러 갔는데 미장원에서 이제 가기 전에 국회에 갑자기 느닷없이 미장원에 갔는데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온통 서 있는 걸 봤는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가 이제 머리 자르고 나오니까는 뭐야 그러고 나서는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한 관계에 대해서 약간 앞에 네.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제2 쿠데타 아니 이제 뭐 제2계엄 제2계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실 쿠데타니까 그치. 친이 쿠데타니까 근데 어쨌든 제2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인 체포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리고 그것도 뭐 가능성도 문제지만 진짜 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직무 정지에 필요하다. 필요하다.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한 거죠. 사실상 이거는 이제 탄핵하겠다 이제. 하겠다는 건데 아직 탄핵이란 그거를 언급하진 않았어요. 직무정지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직무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사퇴면 사퇴지 정지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일을 못 보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워딩 자체가 다 법률적인 워딩이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직무 정지 자체가 탄핵 절차에 들어야지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 사퇴를 하면 직무 정지가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라는 의미 자체는 중요한 탄핵이지. 그것보다 네. 어쨌든 탄핵을 시작했는데 탄핵을 본인이 직접 말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렇죠. 이제 버꾸라지들이니까 또 네. 그래놓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고.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자. 그랬다며.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오늘 또 들어왔구나. 그래서 한윤이 1시간 정도 했는데 소위 말해 한동훈의 일종의 이제 사퇴 요구. 였겠죠. 사퇴 요구를 했겠죠. 탈당을 넘어서 이제 어. 사퇴를 하라고 했겠죠. 네. 이미 둘이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근데 사퇴는 내가 하기 싫고 임기 단축 개헌을 내가 제시하겠다.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걸 포함해서 예를 들면 뭐 4년제 개헌을 하자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좀 이제 좀 무마시키려고 했던 아니었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걸 받지 않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건 또 며칠이 지나야 확인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네. 소위 말해서 그 회담 내용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거다 정도만 있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국회로 와가지고 국힘의원총회에서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설명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할 거다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내란 수계가 국회에 올 수 없다. 그래갖고 국회의장도 못 들어오게 한다. 우리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맞겠다. 이랬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일정 없다까지 나온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약간 희한해. 지금 대통령실도 갈팡질팡해요. 체포조가 없었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국정원 그러니까 1차장 나오고 취소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죠. 그 특전사 뭐 이쪽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 취소했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무슨 또 어떻게 취소가 되냐 그게. 참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중에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맨날 격앙된 목소리로. 네네네. 그분도 예전에 계엄령 같은 거는 우리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참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부터 해갖고 실장급들, 수석들 다 지금 사퇴한다고 하고 있고. 사의 표명을 했죠 다. 표명은 네. 했는데 아직 뭐 처리는 안 됐으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회에서는 원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7일 날 토요일에 19시에 네. 이제 탄핵안 제출하고 이거 보고하고 이게 24시간 지나고 뭐 이런 절차가 24시간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일정 공지를 12월 7일 토요일 19시로 지금 일정 공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12월 7일 15시에 광화문에서 있을 전국 국민행동의 날이 지금 장소를 옮겨가지고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네 하겠다는 거고 왜냐면 이제 국회가 지금 모든 전국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니까 국회가 갖고 뭐 방어를 해주든 응원을 해주든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옮긴 상태였고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종의 전향적인 자세를 나오니까 그럴 건 빨리 하자. 그래서 원래 오늘 중으로도 지금 표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죠. 그냥 의회에서. 뭐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 지금 계속 지금 그러니까. 비상 대기예요. 3교대로 지금 계속해서 그냥 아예 네네네. 그냥 본청에서 자던데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어제 제가 국회에서 이제 그 촛불문화제 네. 규탄하는 촛불문화제 가서 이제 서대문 의뢰 우리 그 김용원을 만났더니 네. 거기도 새벽 4시 반까지인가 네. 당번이라면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회도 되게 비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줄다리기도 있는 거잖아요. 국힘 의원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자괴감에 국힘 8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를 그렇지. 결정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뭐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필요한 건 그 8명의 힘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저는 보면서 탄핵을 지금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게 그래서 상황 판단을 못 하나 보다 저 사람들은 상황 인식이 저렇게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했거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그냥 줘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층인 돈이 좀 많은 그쪽에 불확실성을 줘버린 거잖아요. 경제 그렇죠. 그쪽에. 그러면은 이 하늘이 사람들이 이렇게 뛰고 지금 주식이 이러고 네. 지금 우리한테 뭐 원자재를 주니 안 주니 네. 뭐 우리 거를 사니 안 사니 네. 그리고 스웨덴 대통령이 원래 올려다 안 하고 그냥 취소했잖아요. 6일 날인가 그렇게 만나려고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취소하고 가버리고 아니 근데 그 약속을 잡아놓고 계엄령을 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웃긴 거는 미국에서 연락을 키르기스탄 네. 대통령하고 아니 한국 있었다며. 8시 반까지 만났고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반대로 우리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갔는데 계엄령 선포하면은 우리나라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럼 키르기스탄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전략적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진짜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뭐 시장의 불확실성을 얹어주고 뭐 다 했어. 예를 근데 들면 이런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앞에 말했던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책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내란 수괴예요. 범죄자란 말이죠. 대통령은 내란의 죄를 할 때만 소추당할 수 있어요. 이 범죄자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래서 좀 상황 판단이 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또 이제 뭐 어쨌든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바꿨죠. 입장을 바꾸면서 어쨌든 탄핵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높아졌죠.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들어와서 투표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당을 쪼갤 생각까지 결심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또 당을 또 쪼개는 게 맞을까요? 아니 결심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친윤과 자기들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쟁이 이제 격화될 수 있잖아요. 갈등이. 소위 말하는 친윤파는 여전히 이거는 민주당의 그 잘못된 입법 독재를 혼내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말인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겁주려고 하는 거는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되죠. 딴거 다른 방법도 많을 것 같은데 겁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 그 말이 안 돼. 계엄은 내후 외환에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주적 절차를 갖고 가는 걸 뭘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국회에는 그런 거고 지금 그래서 오려고 하다가 이제 취소된 거고 국회에서는 지금 의원들이 다 지금 거의 뭐 그냥 대기 상태로 있는 거 같고. 근데 여기에서 국힘이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속보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겠지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적어도 8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내란 수계의 직무정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들어와가지고 탄핵에 찬성하겠다까지 선언을 하면은 바로 표결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런 거야말로 약간 아이러니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헌재가 6명이잖아요. 6명이잖아요. 원래는 7명 이상의 이제 전원 합의체 이걸 뭐 등등을 할 수 있었는데 6명인 상태에서 원래 못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6명인 상태잖아요. 근데 6명인데 놀랍게도 6명이서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대요. 왜냐?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이 가처분을 내는 바람에 6명이서 재판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7명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 가처분 소송 안 냈으면 그냥 7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안 하고 6명인 상태에서 했으면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또 탄핵 이거 관련된 그거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해석이고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는 순간 직무가 정지돼요. 그죠? 직무가 정지되면은 이제 그 다음 총리에게 그죠? 권한대행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민주당과 해서 국회가 3명을 지금 이제 추천을 해요. 내가 말하는 말은 뭉개면 총리마저도 뭉개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6명 가지고도 할 수 있대요 재판.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이 되고 나는데 총리가 뭉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계엄에도 반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는 그러면서 보면서 탄핵
탄핵이란다. 비상계엄을 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간봤잖아요. 탄핵이 되나 안 되나 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리거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많았는데 이거가 과연 탄핵감이야? 트리거가 없었는데 본인이 뗄감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딱 이거를 비상계엄 하는 거 보면서 이러면은 탄핵감이 됐는데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죄가 성립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00석만 국회에서 넘어가면 헌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전원일치 탄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더 쉬울 것 같아. 거기는 90일인가 92일인가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헌법학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미 이건 내란 기수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더 쉬울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를 나열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형 무기징역 뭐 등등등이에요. 그 내란 수개에 대해서는. 그렇죠. 최하가 무기징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이게 뭐 검찰이니 국가특수수사본부니 뭐 이런 데서 체포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반란죄로도 지금 적용을 해야 되고. 다만 아직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군, 검, 경, 군대, 검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이것도 이제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에게 뭐 이런 기능들을 빼버리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내라는 문제는 경찰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기소는 어차피 또 검찰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수사를 거기서 해야 되니까 지금 경찰이 긴급하게 체포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검사 그 내부망에서 뭐라 하더라 그거 관련된 죄로 해야 된다. 직권남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 뭐 이렇게 내란 그거지 무타기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는 검사들은 내란 이거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걸어놓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가자는 걸 뜻이었던 거죠. 병합시켜 놓겠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었던 거야. 사실 실제 무타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뭐 그렇구나라는 게 됐고 그래서 군대는 또 이렇게 민간인이 수사를 못하니까 군대, 검찰 뭐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합동수사본부를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보긴 봐야 되겠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그거잖아요. 왜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왜 했는지. 여전히 미쳤나 봐.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소위 말하는 담화 발표 자체로만 우리가 액면대로 해석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액면대로 해석할 수도 없는 말을 꺼내놓은 것도 맞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투입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더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국방이나 뭐 이런 데서 밝히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대로는 국회 그 다음에 관악에 있는 지금 선관위 여론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그 다음에 과천에 있는 선관위 본부 네. 그 다음에 저 어디 충청도인가 있는 선거연수원 연수원. 이 세 군데를 갖고 그것도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양구군청을 갔다는 거예요. 양구군청을 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양구군청이 가가지고 북한하고 국지적 도발을 일으켜가지고 계엄을 더 세게 만들려고 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난 음모론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듣고 음모론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양구군청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군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 이제. 예를 들면은 미치겠네. 거의 제가 이제 양구에서 군생활했던 시기다 보니까 거기 21사단이 있거든요. 네. 그럼 21사단은 사령부로 가가지고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양구군청이. 아니 진짜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국지적 도발을 하려고 하면은 양구로 갈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연평도에서 포를 쏘거나. 말을 안 들어서 말을 들을만 들어간 거 아닐까요? 혹시나? 아니 근데 양구는 군청을 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청을 왜 간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양구군소가 요즘 제일 세게 하는 거는 땡건설 반대거든요. 설마 그 땡건설 반대 때문에 갔을까? 그렇지 요즘에 지금 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댐이 결국은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에 그렇지. 지금 그거라서. 어디를 뭐 이렇게 희한하게 다 꽂고 막 보내고 막. 근데 어쨌든 양구는 지금 아직 해명 안 됐고 한 군데 더 있죠. 김어준.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모든 언론사를 다 제끼고 김어준과 그 뉴스공장에 갖고 뭐 그 코미디스러운 건 뉴스공장이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시간이 늦어졌다 뭐 이딴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뭐랄까 그 밤에 언론의 그거로서 일종으로서 이렇게 했었던 우리는 그 되게 많은 이런 뭐 언론 종사자들을 되게 좀 여러 생각을 되게 만드는 그게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전문가들 분석이나 이렇게 봤을 때 네. 양구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은 모르겠다.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걸 해명을 못 하겠어요. 나는 근데 음모론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음모론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어쨌든 이건 해명이 안 됐으니까 제가 양구까지 잘 보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가려면 21사단 사단장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간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군청으로 가는 건 이상하네. 거기 사단 사령부가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어쨌든 지금 국회를 제외한 선관위와 거기를 갔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원래 이 계엄의 시나리오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분석이에요. 네. 윤석열 그 지금 내란 수계는 소위 말해서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국회가 이루어진 원인이 어딨냐? 총선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총선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 부정선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 어. 이 미치겠어. 음모론으로 나라가 움직여.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선관위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겠다. 서버 띄워왔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거를 그럼 조작한 주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김어준 꽃이라는 거죠. 야. 여기에서 지금 여론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게 조작을 했다. 그거를 찾겠다.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동시켜가지고 그럴듯하네 그건 또. 여기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국민들은 납득 못하겠지만 뭔가 증자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내요. 그럼 계엄령이 이제 더 세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만들어내면 국회 예산을 시키는 거죠. 그치. 당신들은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선거 무효다. 그럴듯한 스토리인데요 이거는 되게. 그렇게 해서 국회를 계엄화해서 다시 선거를 실시해서 친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여대 야소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국정의 동력을 회복한 다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 지지율이 20% 초반인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걸 해도 한들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참 이렇게 망상이 너무 너무 가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가진 사람이나 이런 장관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미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선관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때가 아니라 총선이 아니라 네. 자기 대선 때 그때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그 내용을 다 지우려고 갔다. 지우려고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태균이 뭐 황금폰이라고 하는 거를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준다고 했잖아요. 김어준한테 준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거 찾으러 거기 간 거 아닐까? 그렇게 엮는 분들도 계세요. JTBC로 갔어야지. 하여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탄핵을 이제 가야 되고 네. 탄핵이 안 된다면은 저는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거는 이제 경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빨리빨리 처리할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뒤로 미루면 또 다음에 해야 돼. 어쨌든 해야 할 일이야. 빨리빨리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쨌든 가장 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전에 굉장히 정권을 흔들던 사건들이 조용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 지금 완전히 뭐 황금포까지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쭉 들어가 버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지금? 아까 말했던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이 터졌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거를 없애려고 지금 이것까지 벌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걸 없애려고 비상계엄을 해가지고는 자기 내란 그걸로 걸려가지고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공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약간 매를 쓰기도 하지만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약간 성공할 거라고 믿고 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자기가 지금 비상계엄을 성공할 거라 생각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네. 목적 의식이 있는 것만 임무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이게 성공시키려고 했던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선관위나 이 관련돼서
뭔가를 없애면 자기 임무 수행 끝. 그 느낌이 저는 여전히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하게 되면 내년에 왜 내년 정도 되면은 뭐 스토리상 보면은 초에 뭐 판결이 헌재 판결 이런 게 날 테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바로 대선 몰입이네요. 이제 판결 나면은 2개월 안에 선거를 하니까. 내년 봄에 또 한 5월 요때 하려나? 더 빠르면. 그러네요. 네. 5월, 6월 요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아무리 6명이 그 심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을 채울 거고 그렇죠.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9명을 만들긴 해야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재판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은 심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재판은 않을 것 이제 같아요. 심플할 것 같고 네. 그렇게 이제 재판이 나왔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거 얼마나 명문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로는 이미 판결문은 나왔다고 봐야죠. 전두환 노태우 때 다 나왔기 때문에 이 200명 채우는 게 대법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헌재 판결 시간 그거 하는 것보다 200명 그 국회에서 200명 찬성표를 넘기는 게 근데 그게 지금 제일 큰 고비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무슨 요일? 금요일.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 제가 보고 또 급하게 관련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럴수록 우리가 좀 생방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는 생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아까 들긴 합니다. 마지막 못한 것 중에 딱 몇 가지 한 가지만 말하면은 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명태균 네. 그리고 명태균과 오세훈의 관계.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손준성 고발 사주가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이게 다 트리거인데 네. 얘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거에도 눈밖에 좀, 나고 있다고. 그런 거 좀 보고 있자.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로컬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의회에서도 지방의회를 지금 못 운영되게 하니까 하루 연기됐잖아요. 예, 구의회에서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그 말씀 좀 드리면서 주민인사 대본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